안녕하세요. 오늘도 중졸 검정고시 과학 과목 2018년도 1회로 돌아온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1번부터 25번까지 풀 건데요. 지금 제가 카메라로 이 화면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늘지는 게 좀 보이시죠?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그래프는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나타낸 거라고 하네요. 자, 이 물체가 0초에서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0초부터 3초까지 몇 미터 이동했는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 잘 나와 있죠. 그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1초에 2m씩 움직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3초 동안은요, 우리 3초 동안은 이동거리가 6m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 2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요, 우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열의 이동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액체나 기체 상태의 물질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한다 라고 하네요. 비커에 든 물은요, 가열하면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온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네, 우리 열의 전달 방식에는요,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열의 전달 방식에는요, 전도, 대류, 복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문제에 해당하는 정답은 바로 우리 대류가 되겠습니다. 자, 전도는요, 우리 전자가 있는 곳에서 전하가 이동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우리 대류는 공기나 물과 같은 액체나 기체가 이런 순환을 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을 대류라고 합니다. 복사는요, 우리 열이 중간에 아무런 물질의 도움이 없이 직접 전달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나머지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비열이 무슨 말일까요? 비열은요, 우리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얘기합니다. 전혀 열의 이동 방법이 아니죠. 자, 삼투는요, 우리 삼투 현상 들어보셨나요? 우리 어떤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요, 낮은 농도의 용액에서 높은 농도의 용액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답은 대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빛의 성질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물에 잠긴 유리막대가 공기와 물의 경계면에서 꺾여 보인대요. 자, 우리 유리막대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이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꺾여 보이게 되는데요. 이를 우리는 빛의 굴절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 빛의 굴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굴절이라는 뜻 아시죠? 우리 이렇게 꺾여서 보이게 되는 것을 굴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굴절은요,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진행을 할 때 이런 경계면에서 꺾이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굴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나머지 우리 분해되지 않았고요. 합성되지 않았으며 혼합된 것도 없겠죠. 우리 빛의 성질 중에서 빛의 굴절을 의미를 합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어떤 파동의 순간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A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았네요. 우리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파동의 가장 높은 것을 우리는 마루라고 했고요. 파동의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제가 저번에 아마 2019년도 2회나 2019년도 1회에 말했을 거예요. 자, 중심과 마루 사이 또는 중심과 골 사이의 거리를 저는 진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A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바로 진폭이 되겠죠. 자, 우리 나머지도 한번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매질은요, 우리 이러한 우리 파동을 전파하는 물질입니다. 파동을 전파하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물결파가 있으면 물결파의 매질은 이런 물결파를 전달해주는 물이 되겠죠. 자, 우리 주기는요, 이러한 매질의 한 점이 1회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자, 우리 1회 진동하는 거니까 우리 주기는 1회 진동에 한 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위치가 왔다 갔다 한 번 원래 자리에서 그 자리로 오게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1회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말합니다. 자, 진동수는요, 우리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 나머지 것도 무엇인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5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보이시나요? 5번은요, 공이 A, B, C 지점을 지나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우리 각각의 지점에서 공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공기저항은 무시된다고 하네요. 자, 우리 공기저항이 무시될 때요, 자유 낙하 운동을 말하죠. 이거는 자유 낙하 운동입니다. 공기저항이 무시될 때 자유 낙하 운동에서 모든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 A에서 B를 거쳐서 C로 떨어질 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는데요. 위치 에너지는 감소를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면서 우리 모든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게 됩니다. 공기저항을 무시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됨으로써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같다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자, 다음번 6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6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의 전기 회로도에서 전류계 가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런 주어진 회로는요, 전자랑 스위치, 그리고 두 개의 저항이 모두 어떻게 연결된 전기 회로예요? 네, 우리 다 직렬로 연결된 회로죠. 우리 직렬로 연결된 전기 회로는요, 모든 지점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모두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점에서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또한 2번이 되겠죠. 자, 우리 직렬은 전류의 세기가 모두 같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 7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스포이트를 이용하여 물에 잉크를 넣었더니 잉크가 스스로 물 전체에 퍼졌다고 하네요. 이에 해당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자, 물에 잉크를 넣었어요. 그러면 잉크에 있는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을 하여서 액체에서 퍼져나가는 현상이죠. 이 현상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말합니다. 확산.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 확산이 뭐냐면 이러한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을 해서 이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퍼져나가는 현상. 이런 현상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도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승화는요. 승화는 기체나 고체가 죄송합니다. 우리 승화는 기체가 고체 아니면 고체가 기체 이렇게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승화라고 하고요. 응고는 우리 액체가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것을 응고라고 합니다. 굳는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풍화는요. 풍화, 바람풍이겠죠. 자, 우리 암석이요. 풍화는 암석이 햇빛, 공기, 물 등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을 우리 풍화라고 부릅니다. 자, 괜찮으신가요? 우리 7번 다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제가 글을 매직으로 적어서 좀 굵게 보이지만 볼펜으로 적으면 너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매직으로 작성하는 거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물에 잉크를 넣었더니 이 분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승화는 기체에서 고체가 되거나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것을 상태 변화하는 것을 우리 승화라고 부르고 액체가 고체로 굳는 상태 변화하는 것을 응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풍화는 암석이 햇빛이나 공기, 물, 바람 등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을 풍화라고 합니다. 자, 이제 8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8번. 구멍이 나지 않은 찌그러진 탁구공을요, 뜨거운 물에 넣은 후에 나타나는 탁구공의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았네요. 자, 우리 탁구공 안에는, 자, 탁구공을 그려볼게요. 자, 탁구공이 있습니다. 자, 탁구공 안에는 어떤 게 있죠? 네, 탁구공 안에는 기체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기체가요, 온도가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기체는요,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가 점점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점점 크게 퍼지는 거예요, 분자가요. 자, 그렇게 되면 뜨거운 물에 넣는다는 말은 즉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탁구공이 점점 펴지게 되겠죠. 네, 점점 펴집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찌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있다가 여기 안에 있는 분자들이 점점 활발하게 진동이란다.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부피가 확장을 하면서 찌그러져 있던 탁구공이 점점 펴지게 됩니다. 자, 다음번 9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9번은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분자식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분자식을 물어보았는데요. 물분자래요, 물분자. 물분자인데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자, 우리 물분자라는 말만 보고도 답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몇 분들이 계실 거고, 만약에 물분자가 뭐였지 하는 친구는 다음 문장을 한번 보면 되겠죠. 우리 수소 원자래요. 수소 원자 2개. 자, 수소 원자는 H죠, H. 그 다음에 산소 원자는 O.
자, 수소 원자 2개로 구성되어 있고 산소 원자 1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문제의 객관식에서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바로 3번입니다. 네. 우리 1번은요, 그냥 수소, 2번은요, 산소고요. 그다음에 4번은요,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자, 그 다음 10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요, 물에 동전과 나무를 넣었을 때 모습이래요. 물에서는요, 나무는 뜨는데 동전이 가라앉죠. 이러한 현상과 관련 있는 물질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자, 10번. 자, 1번. 자, 밀도는 무엇일까요? 밀도. 자, 우리 밀도는요, 단위 부피에 대한 물질의 질량입니다. 자, 밀도는요, 단위 부피에 대한 물질의 질량을 말합니다. 만약에 나무와 동전이 부피가 같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물질의 질량이 뭐가 더 무거울까요? 네. 질량은요, 동전이 어때요? 나무보다 무겁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밀도가 더 무거운, 밀도가 더 큰 것이 바로 가라앉게 되겠죠. 우리 나무의 밀도는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추가해 보자면요, 동전이요, 가장 밀도가 크고, 그 다음에 물이 밀도가 크며, 그 다음에 나무가 제일 마지막으로 밀도가 가장 작습니다. 자, 동전은 물에 가라앉고 나무는 물에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거는 바로 밀도의 차이입니다. 밀도는 단위 부피에 대한 물질의 질량, 즉 동전이 가장 질량이 크고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나무 순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다 뭔지 감이 오시죠? 끓는 점은 액체가 끓기 시작해서 기체가 될 때의 온도죠. 전혀 끓는 점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녹는 점도 마찬가지로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하는데요. 전혀 녹는 그런 물질이 없었죠. 자, 어는 점은요, 액체가 얼어서 고체가 될 때까지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입니다. 즉,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게 되겠죠. 펜이 잘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같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밀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11번은 살펴볼게요. 자, 화면에 잘 나오고 있나요? 조금 문제가 이렇게 제대로 보이시죠? 자, 다음은 물질의 변화를 설명한 것이에요. 자, A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저랑 물질의 변화에는 총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였죠. 자, 물리 변화는요,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았고요. 화학 변화는 우리 성질이 변화였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한 예시로 제가 물리 변화는 우리 저번 2019년도 예시를 보시면 우리 철사가 구부러진다 이러한 예시가 있었죠. 그것처럼 나무가 쪼개어진다. 자, 우리 화학 변화는요, 나무가 쪼개어진다라는 게 아니고 화학 변화 예시가 뭐가 있었죠? 나무가 불에 타서 재가 되었다. 이러한 예시가 있었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얼음이 녹았습니다. 자, 얼음이 녹는 거는 우리 고유한 성질이 변하나요? 아니죠. 우리 얼음도 물로 구성되어 있고 녹아도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고 우리 모양과 상태가 변한 곳으로 우리 얼음이 녹는 것은 물리 변화가 되겠죠.
자, 유리컵이 깨지는 것도 유리컵은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고 모양과 상태가 깨진 게 된 거겠죠. 그렇게 해서 유리컵은 물리적 변화가 됩니다. 자, 종이가 불에 타요. 우리 아까 2019년도 예시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나무가 불에 탄다라는 예시가 있었죠. 우리 이러한 종이가 불에 타는 연소 반응이나 아니면 우리 철이 녹이 쓴다. 아니면 사과의 색깔이 깎아놓으면 우리 갈색으로 변색되죠.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는 화학적 변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3번은 화학적 변화가 되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 또한 물리적 변화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1번 살펴보았고요. 12번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12번은요. 우리 이거 본 적 있는데 이러한 그림에 세 종류의 산이요. 물 속에서 이온화된 모습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자, 이들 용액 속에 공통으로 들어있으며 산성을 나타내는 원인이 되는 이온은 무엇인지 물어보았어요. 자, 저번에 2019년도에서는요, 뭘 물어보았었냐면, 염기를 나타내는 원인이 되는 이온을 물어보았어요. 자, 우리 그러면 문제 먼저 풀고 그것 또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제만 읽으면 잘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온이 무엇이죠? 여기서? 네, 맞아요. 우리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온은요. 진짜 펜이 안 나오네요. 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온은 바로 수소이온이 되겠죠. 여기도 있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1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이온화가 되었을 때 수소이온이 있으면 산성이 띄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있으면 염기를 띄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이거 두 개 다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자, 다음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우리 혈액형 문제 나왔습니다. 우리 2019년도에서는 AB형 아버지와 AB형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아버지는 AB형이고요. 어머니는 O형이래요. 자, 딸이 태어났는데요. 우리 어떤 혈액형이 있는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버지가요. AB형이니까 A 유전자와 아버지는요. A 유전자와 B 유전자를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어머니는요. O형이기 때문에 O 유전자를 가진 생식세포를 만들게 되겠죠. 자, O 유전자는 우리 유전자형, O형의 유전자는 O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OO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A를 주고 어머니가 O를 주면 AO.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B를 주고 어머니가 O를 주면 OBO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죠. 어머니를 두 개 선택하고 아버지를 각각 두 개 선택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 중에서 하나, 어머니 중에서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밖에 없죠. 우리 AO랑 BO는요, 각각 A형, B형을 나타내고 이는 총 두 가지 종류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우리 14번도 볼게요. 우리 14번 본 적 있죠? 자, 식물세포예요.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우리 ABCD 중에서 동물세포에는 없고 식물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거 했었던 적 있죠? 자, A. 핵은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모두 있고 핵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핵은 생명활동의 중심이죠. 자, 그렇게 해서 동물세포에도 있습니다. 자, B는요, 엽록체입니다. 엽록체. 엽록체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이는 우리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했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인 엽록체는요, 식물세포에 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동물 세포에는 없고 식물 세포에는 있는 것은요, 우리 방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엽록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세포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포벽.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세포막은요, 동물 세포에도 있고 식물 세포에도 있는 것으로 세포 안팎의 물질 이동을 조절하는 세포 구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림 자세히 보시면 세포막은 이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우리 밖에 있는 이것을 우리는 세포벽이라고 불러요. 자, 세포벽은요, 식물 구조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구조로 동물 세포는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세포벽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미토콘드리아가 뭔지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토콘드리아 또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 모두 존재하는데요. 미토콘드리아에는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요,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자, 다음 1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은요, 우리 사람의 소화기관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이 지나가는 경로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제일 먼저 입으로 들어가면 우리 식도를 타고 음식이 이동을 하겠죠. 그런 다음 위에서 위액을 분비하면서 소장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 대장 이렇게 이동을 하고 마지막에 항문으로 이동을 해서 끝이 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순서대로 아주 쉽게 A, B, C, D 순서대로 이동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다음 16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줄기의 기능을 알아보는 실험이래요. 자, 줄기 단면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붉은 잉크를 탄 물에 봉숭아 줄기를 하루 동안 담가둔대요. 그랬더니 A, 안에 있는 부위가 붉게 물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잉크를 어디에다가 탔어요? 네, 물에다가 탔죠. 자, 우리 줄기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물과 무기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네, 물관이었습니다. 자, 물관은요, 물의 이동 통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물만 보고도 우리 물관인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체관은요, 여기 바깥에 있는 여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는 유기양분의 이동 통로입니다. 자, 표피는요, 우리 겉에 이것을 표피라고 부르고요. 생장점은요, 우리 어디예요? 우리 물관과 체관의 나머지 부분으로 뭘 한다고 했었죠? 이거는 우리 세포가 분열이 된다고 했었죠. 세포가 분열이 되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네, 길이가 생장이 된다고 했었죠. 자, 줄기를 제가 그려보면 이거는 단면을 그렸으면 제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려보면 우리 여기서 길이 생장이 일어나고 우리 이거를 꼬리 골무 모양으로 꼬리 골무가 생장점을 보호한다고 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요, 사람 귀 구조를 나타낸 것이에요. 그 중에서 회전을 감지하는 곳은 물어보았네요. 자, 우리 이것 또한 귀의 구조도 살펴본 적이 있었죠. 자, 귀의 구조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어떤 거 살펴보았냐면 예전에 했던 거 기억하실지,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웨이도로, 여기는 웨이도죠, 웨이도. 웨이도로 소리를 모아서 보내는 것을 우리는 귓바퀴라 불렀었고 그 소리가 웨이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우리 몸의 회전을 감지하는 것을 물어보았어요. 자, 몸의 회전을 감지하는 건요, 우리 이렇게 반고리,
고리 반으로 이루어진 반고리로 이루어진 반고리 모양의 반고리관이 우리 몸의 회전을 감지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8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혈액의 구성 성분 중에서 A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A의 명칭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혈액은요, 우리 혈장과 혈구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나머지 혈장은요, 9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우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양이 불규칙하며 핵이 없다. 상처가 났을 때 혈액에 응고작용을 한다. 라고 하죠. 자, 우리 혈소판은요, 불규칙한 모양이면서 핵이 없고 상처가 났을 때 혈액에 응고작용을 합니다. 우리 처음 들어보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 지금부터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물은요, 우리 나머지 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혈장은요,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백혈구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백혈구는요, 핵이 존재합니다. 핵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무슨 작용을 하냐면요, 우리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합니다. 식균 작용을 하면서 핵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적혈구는요, 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혈액에 응고작용을 하지는 않고 우리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합니다. 산소를 운반하면서 이러한 원판, 오목한 원반 모양으로 특징이 원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 주시고 혈소판은 혈액 응고작용을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번에는 우리 혈소판이 안 나오고 백혈구나 적혈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또한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18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19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번은요, 생식방법 나왔습니다. 우리 생식방법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번이나 다뤄봤었는데요. 자, 우리 생식방법은 크게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있다고 했는데요. 분열법, 그 다음에 출합법, 그 다음에 포자생식, 그 다음에 영양생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은 영양생식인데 영양생식은 나오지 않았고요. 자, 분열법, 출합법, 그 다음에 포자생식은 나왔네요. 유성생식은 여기에 해당하겠죠. 자, 분열법은요, 우리 어떤 한 개체가요, 반으로 쪼개지고 반으로 쪼개지는 이러한 것을 우린 분열법이라 했었고요. 출합법은 문제에 있는 것처럼 우리 어떤 개체가 혹이나 이런 싹처럼 어떤 일부가 돌출이 되고 이것이 몸에서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개체가 되는 것으로 우리 모체가 새로 생긴 개체보다 더 크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생식 방법은 꼭 나오니까 이러한 종류 다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자, 20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은 퇴적물이 쌓여서 어떤 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네요. 퇴적물이 쌓인다? 그런 다음에 다져지고 굳어진다고 하네요. 자, 우리 퇴적물이라는 것만 보고도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퇴적암이 되겠죠. 퇴적물이 쌓여서 암석이 되는 것을 바로 퇴적암이라 합니다. 우리 1번 한번 볼게요. 1번 변성암, 우리 예전에 보았었죠. 변성암이 무엇이에요? 우리 암석이에요. 열과 압력에 의해서 암석이 열과 압력에 의해서 성질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변성함이라 했었고 변으로 외우기로 했었어요. 자, 우리 현무암은요. 우리 제주도 현무암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현무암은요.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화성암 중에서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고요. 화강암은요.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화성암 중에서요. 이거는 화성암입니다. 화성암 중에서 우리 지하 깊은 곳에서 느리게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화강암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표면으로 마그마가 흘러내려서 이렇게 생성된 암석을 우리는 현무암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 이거 기억해 주시고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염분이 32%인 바닷물 2kg의 속에 들어있는 전체 염류의 양을 물어보았어요. 자, 염분이 퍼센테이지로 나타나 있는데요. 염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염분은요, 우리 해수, 즉 바닷물. 염분은요, 해수, 즉 바닷물, 우리 바닷물로 기억하는 게 더 편하겠죠? 바닷물 1kg 속에 녹아있는, 여기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총량을 우리는 염분이라고 해요. 즉, 우리 32%의 바닷물은요, 염분이 32%인 바닷물은 우리 바닷물 1kg에 우리 32g의 염류가 들어있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는 말은 우리 2kg에는 몇 g이 들어있을까요? 염류가? 네, 64g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가 이렇게 이걸 보시면 이렇게죠. 우리 이거는 퍼센트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퍼센트보다 이것은 우리 킬로그램일 때 그램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고요. 우리 22번 볼게요. 우리 22번은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으로요. 대기 중에 온실기체 양의 증가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항상 지구가 아프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 모든 이유가 우리 온실기체 때문에 평균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으로 우리는 이것을 지구온난화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쉽게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페이지 23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그래프는요, 기온에 따른 뭘 나타낸 거예요?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때 불포화 상태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았어요. 자, 불포화 상태의 공기는요. 자, 불포화 상태의 공기는요. 자, 어떤 거냐면요. 포화 수증기량보다 현재 공기의 수증기량이 더 적은 거예요. 우리 현재 공기의 수증기량보다 양이 더 적은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자,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포화 수증기량이 우리 현재 공기 중에 수증기량보다 더 많은 거죠. 자, 그러한 곡선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포화 수증기량이 이렇게 있어요. 자, 포화 수증기량보다 현재 공기 수증기량이 더 적어야 하겠죠. 그러면 우리 이것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D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는 불포화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포화가 무엇인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B와 C 같은 경우에는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수증기량이 같으므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러한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보다 더 많은 상태를요. A 같은 상태를 우리는 과포화 상태, 과포화 상태라고 부릅니다. 과일할 때 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 가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불포화는 뭐라고요? 포화 수증기량이 현재 공기 수증기량보다 더 적은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즉, 포화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2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천체 만환경을 이용해서 태양의 표면을 관측한 거래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았어요. 자, 태양 표면에 곳곳에 어두운 점이 관측이 됩니다. 자, 이러한 점들은요,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 건데요. 자, 이러한 점을 우리는 뭐라 부를까요? 네, 이러한 점을 우리는 바로 흑점이라고 부릅니다. 흑점. 자, 우리 주변보다 우리 낮은 온도인 약 2000도씨가 낮은 4000도씨가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온도가 높지만 주변에는 6000도씨, 그 다음에 흑점은 4000도씨로 흑점이 많을수록 태양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5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점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흑점으로 답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25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림의 A처럼요.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려서 어둡게 보이는 천체가 무엇일까요? 네, 사진은요, 우리 어떤 성운이냐면요. 말머리 성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머리 성운. 자, 이것을 우리는 말머리 성운이라 부르는데요.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는 몰라도 됩니다. 말머리 성운인데요. 우리 가스 같은 거나 아니면 티끌이요. 뒤에서 오는 별빛을 가려서 우리 어둡게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어둡게 보인다고 하니까 어떤 객관식에서 어떤 게 더 끌리나요? 네, 어둡게 보인다고 하니까 우리는 바로 암흑성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나머지 것도 한번 살펴볼 건데 나머지 단어도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들어보면 좀 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상성단은요, 나이가 많은 별들의 집단을 얘기합니다. 별들의 집단. 자, 그 다음에 반사성운은요, 주위의 별빛을 반사하여 오히려 밝게 보이는 성운이에요. 밝게 보이는 성운. 밝게 보이는 성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상계성단은요, 나이가 나이가 더 적은 별들이 엉성하게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2018년도 1회를 전체를 살펴보았고요. 제가 모든 객관식 번호를 다루진 않았어요. 우리 그 중에서도 모르는 게 있거나 나머지 좀 이상한 부분이나 아니면 이러한 점에 대해서 더 설명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 2018년도 2회도 함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